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이 삼천궁조설이 내시를 본다면 양심상 차마 삼천궁녀 따위 소리는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또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이 악성괴담 백마강과 조룡대 전설입니다. 백마강과 조룡대 전설입니다. 여러분들 강이 뭡니까? 강이란 강은 단지 개월물이 합쳐진 큰 개울이 아니다. 인간의 놈의 혈관이 순환으로 살아가는 지금 인류 문명의 목숨도 바로 강이라는 혈관의 순환으로 생존하고 번영하는 것이기에 강은 문명의 원천이고 역사의 동맥이고 그 지역을 살고 있는 동식물은 물론 인간들의 목숨줄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강은 모든 생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옛날 조상들은 강을 신성시했고 풍요와 안녕을 기대하는 강신제를 드렸다. 그리고 강을 신격하는 과정에서 저들은 힘차게 굽이치며 범람하며 차욱한 안개를 뿜어대며 하늘로 올라가 비바람 몰아치는 저 변화무쌍한 장관을 보면서 강도 살아있는 존재, 의지와 감정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를 상상하면서 마침내 용이라는 영물을 상상하고 창조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강과 용, 이것은 너무나 우리들의 욕망을 잘 드러내는 메타포,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은 처음에 강이나, 자, 그래서 이제 과거 우리 역사 속에는 이 강을 용으로 승화시키고 그 용의 수많은 이야기를 이제 확대 재생산하는 용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그 우리나라 동양의 판타지에는 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인간들의 어떤 욕망을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렇다면은 이 강과 용은 동일시 되어야 됩니다. 용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힘차면 강도 꿈틀거리고 힘차고 강이 꿈틀거리고 힘차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나라, 그 백성들도 강하고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수호신도 용이 됩니다. 그 지역의 수호신도 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호신은 바로 강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죽으면 강이 죽고, 강이 죽으면 그 지역도 죽고 나라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용은 죽어서 안 됩니다. 용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지금도 부여의 백마강은 억년 변함없이 그 빛을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백마강용도 살아서 날마다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유독 부여지방에 떠돌고 있는 백마강과 조룡대 전설을 보면 백마강의 용은 백제 멸망과 더불어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렸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낚싯바늘에 꿰어 처참하게 죽었다. 신줄기모라는 천하용물인 용은 쉽게 죽지 않는다. 아니, 죽어서도 않는다. 그런데도 백마강 용은 백마곡의 한 점에 무력하게 허무하게 죽었다는 이 악랄한 전설이 바로 백마강과 조룡대 전설이다. 자, 전설대로 한다면 백제의 안위를 지키고 백제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영원히 살아서 신통력을 발휘할 백마강용이 죽었으니 백제도 죽었고 백제왕도 죽었고, 그리 되면 기맥이 끊긴 백제 땅은 불모지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신화적으로 보면 강이나 용이나 왕은 바로 국가와 동일시되는 것이고 민족정신과 동일되는 것이고 생존과 번영이 동일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전설은 용이나 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백제인의 혼, 백제인의 기상, 백제인의 꿈과 비전마저 죽어버린 것이다. 풍요와 번영과 국력을 그런 그 국력과 정신을 상징하는 강이 죽고 용이 죽고 왕이 죽은 이 불모지 땅에서 무슨 큰 인물이 나고 번영이 있고 미래가 있겠는가? 이처럼 무서운 저주의 주문을
독소처럼 풍기고 있는 것이 백마당과 조룡대 전설이다. 그런데도 한심하고 답답한 것은 백제왕국이 가버린 지 15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러한 악의적 저주의 괴담을 아무런 비판이나 반성이나 걱정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 백제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인 양 어리석게 떠벌리고 사는 백성들이 있으니 도대체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느 나라 자손이고 어떤 역사의식, 어떤 민족의식으로 살아왔으며 살고 있으며 살아갈 생각인지를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부여에 떠들고 있는 백마강과 조룡대 전설 요약한 이런 겁니다. 그 서정방이 당나라 군대가 백마강을 올라오는데 아주 그 비바람 치고 뭐 태풍이 몰아치고 아주 요란한데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백마강 이무기가 놀아서 그렇다. 그럼 이무기를 잡으려면은 이무기를 잡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무기를 백마고기를 잡았다. 이제 그런 전설이 하나 있고, 아니다. 백마강 이무기가 아니라 백마강 용이다. 그래서 용을 또 백마고기로 낚시질해서 잡았다.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니다. 바로 그 용은 원래 낮에는 의자왕인데 밤에는 용이 돼가지고 백제를 막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백마고기로 그 용을 잡았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하나 패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의자왕이 아니라 의자왕 아버지 무왕이다. 그 왜 무왕까지 올라가냐? 의자왕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 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모두. 자, 이런 엉터리 얘기가 바로 백마강 그 조룡대 전설. 그래서 그 바위가 조룡대.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철저히 백제 정신, 백제 사기를 죽이자. 왜냐면 용이 바로 백제 정신이고 백제 훈이고 백제 사기니까. 그걸 거세하자는 의도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따위 이야기를 시작했을까? 죄송하지만 아쉽게도 그것도 바로 김일연의 삼국유사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자 보세요. 이 얘기도 다시 말하면 백마강에서 용을 잡았다, 이무기를 잡았다 하는 얘기가 660년 그 시대에 있었냐? 없었습니다. 900년 때 그 당서에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김부식이가 1145년에서는 김부식이 그럼 삼국사기에 있냐? 삼국사기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조 고려 중기 때까지 역시 또 백마강 조룡대 전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바로 660년 백제강화 그 이후부터 이게 나온 전설로 알고 있고 그게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가? 삼국유사, 그러니까 1280년 바로 이 김미령이 삼국유사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비하 강변에 바위 하나가 있는데 소정방이 일찍이 이 바위에 앉아서 물고기와 용을 낚았다. 때문에 바위 위에는 용이 꿇어 앉은 자국이 있다. 그래서 이름을 용암, 조룡대가 아니라 용암, 용을 잡은 바위, 용암이라고 김일연이가 썼습니다. 삼국유사에. 그렇다면 이게 1280년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망한 지 600년 지나서 얘기입니다. 근데 쓰면서 정말 야비하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용을 어떻게 잡았냐?
그 한자로 이렇게 썼습니다. 작어 용이 출인데 거기 그 흔적이 어떤 흔적이냐? 용괴지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용이 무릎 꿇이고 있었던 자리. 정말 야비하게 보통 야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정방이가 이 뱅방에서 용을 잡는데 용이 그 소정방 앞에서 바위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 용은 바로 백제를 상징하고 건강을 상징합니다. 크게 무릎 꿇고 앉았다는 거야. 이게 촌철사령, 이 백제 정신을 죽이기 위한 저희가 그 밑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련은 조룡대란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서 소정방이가 어령, 고기를 잡았다, 용을 잡았다, 그 정도로만 썼죠. 자, 그러고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지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넘어오냐? 조선조로 넘어와요. 조선조도 세종대왕 지나서 성종에 이릅니다. 그럼 이 바로 1500년입니다. 그럼 백제가 망한 지 1000년이 지난 세월이었어. 그 1000년이 지난 세월에 그때에 국가에서 전국에 지리지를 전국에 예를 들어서 전설이라든지 민담을 수집해서 책으로 만드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만듭니다. 그 만드는 그 책 이름을 동국여지승남이라 하십니다. 동국 한국입니다. 한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이야기를 지리서로 정리한 책이다. 그겁니다. 그 책이 나온 것은 1500년대입니다. 근데 그 1500년대에 나온 이 동국여지승남, 이 동국여지승남, 여기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여군 쪽에 이런 게 있어요. 호암으로부터 물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 부소산 아래 이르러 한 괴석이 강가에 걸터 앉은 것이 있는데 도로에 용이 발톱으로 핥힌 흔적이 있다. 전하는 말에 있는 소정방이 백제를 공격할 때 강에 임하여 물을 건너려고 하는데 호련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므로 흰 말로 하얀 말로 흰 말이란 말이 여기서 생깁니다. 흰 말, 백마. 그럼 이게 1500년 얘기입니다. 1500년 때부터 흰말이라는 말이 나왔지 그 이전에는 흰말로 용을 잡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건 김일영이도 몰랐어요. 아니 김일영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 백마 고기로 용을 잡았다는 얘기는 조선조 중기에 나타난 전설입니다. 그 이전에는 백마로 용을 잡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이게 바로 그때는 관에서 수집한 책이기 때문에 이건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전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흰말로 미끼를 만들어 용 한 마리를 낚으니 잠깐서에 날이 깨어 드디어 군사와 강을 건너 공격했다. 그러기 때문에 강을 백마강이라 이르고 바위는 조룡대라 일렀다 한다. 자기들이 정한 것도 아니고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제 백마강이라는 얘기는 그 전부터 있었죠. 이름은 있었습니다. 조룡대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희전 때는 없었어요. 있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천하의 사대주의 김희전이가 놔뒀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마 고기로 용을 낚았다는 얘기는 조선조 중기에 나타난 날조된 전설입니다. 자, 이렇게 날조된 전설이 다시 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백마강인이 조룡대니 하는 전설은 조선조 중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일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들어옵니다. 일제강점기에 와서 이 전설이 어떻게 바뀌느냐, 정말 황당무계하게 바뀐 것이 일제시대 때입니다. 왜냐면 동국여지승남이 조선조 500년 그대로 유지되었던 유일한 책입니다. 그 이후 바뀐 일이 없어요. 그 전설이.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그 용이 의자왕이 바로 용이 되었다. 무왕이 용이 되어서 그럼 잡았다. 그런 얘기는 동국여지승남에는 없어요. 그건. 동국여지승남에는 오직 백마고기로 용을 낚았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무왕의 화신이다. 또는 의자왕의 화신이다. 이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냐? 조선시대는 없었어요. 그거 언제 나왔냐? 일제시대 때 나왔다. 이게 일제강점기에 나왔다. 그러니까 몇십 년 전 전설이요. 그거 1500년 전설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그 짓 했을까? 누가 그 짓 했을까? 네, 친일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일제사관, 일본 식민지 사관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백제 왜곡이, 그러면 우리는 김춘추나 김부식이나 김일현이는 그 선조가 태종무열왕이고 또 신라의 후손들이니까 당연히 손이 안으로 꺾였죠. 그런데 왜 조선조 시대 이 문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백제를 왜곡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조선조의 문인들이라는 게 사실 조선조의 사대부라는 것이 철저히 사대주의, 사대 모아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배알이 있다면, 정말 백제가 자기 민족으로 알았다면, 아니 어떻게 지금 얘기하는 당나라 소정방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시조에 보면요, 천장께서, 천장, 하늘이 내린 장수야. 이게 시인들이 썼던 용어입니다. 시를 쓰면서 천장께서 오셔서 물리치고, 누구를 물리쳤어? 아니 중국 놈이 와서 한국 백성들을 다 무장에 죽였는데 천장께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게 뭔 소리입니까? 우리 조상들을 물리친 것을 원수를 물리쳤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럼 어떻게 그 따위로 썼을까요? 내 사대주의에 미치면 할 수 없죠. 중국의 찰부리에서 자기 조상을 이렇게 모욕하는 그런 시들을 썼어요. 이게 바로 조선조입니다. 조선조 사대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제사 왜곡이 바로 그런 이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일본은 또 왜 일제 때 왜 낙황, 이 백마강 문제를 무왕이니 또는 의자왕을 동원해서 그따로 또 왜곡했을까? 이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고대사를 읽어보면 일본은 아주 야만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그럼 백제, 그리고 물론 신라나 고구려에서도 같이 보는 백제의 모든 문화가 가서 일본 고대 문화를 완성시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을 보면요, 백제에는 5대 이 신라, 성왕이라든지 이런 백제 시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시는 사당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홍인길이라는 사람이 일본 천황은 백제 후손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6세기에서 8세기까지 이 일본 천황은 전부 다 백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역사와 일본 문화는 완전히 백제의 영향권에 있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백제가 상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나라에 쳐들어오고 신라가 왔을 때
일본에서 그때 4만 총인가 배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백제와 일본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얘기는 사학가들이 연구할 부분이겠지만, 그런데 1900년대 일본이 명지유신을 하고 조선을 침략하는, 그리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듭니다. 그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 명분이 무엇인가 찾아야겠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백제한테 혜택을 입은 게 아니라 임나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백제를 점령했고 지배했고 다스렸었다. 조선의 선조는 일본이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식민지 사관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사관인데, 그렇게 역사를 쓰려고 보니까 걸림돌이 있어요. 이게 백제가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백제의 역사를 아주 죽여버려야 돼, 또. 그러니까 아주 백제를 상징하는 의자니 뭐 무왕이니 이걸 아주 병신을 만들어야겠어. 이게 바로 일제시대 때 백제의 이 백마강 용이 바로 무왕이다, 의자왕이다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백제는요,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조시대, 심지어 일제까지 우리 역사는 짓밟혀 왔다. 이 백제 역사는. 이런 점을 참고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이제 이 조룡대와 백마강에서 결론을 내야겠다고 봅니다. 우선 저는 이런 표를 썼습니다. 조룡대를 없애야 백제가 살고 부여가 산다. 저는 이 조룡대라는 이 치욕적인 잘못된 이 바위의 이름을 깨부시고 싶습니다. 없애야 되는 거야. 그게 있는 한 조룡대라고 하는 그 치욕의 역사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룡대를 없애야 백제가 살고 부여가 산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은 그 지역의 소신이고 나라의 소신이고 또 한민족의 자존심이고 국력이고 왕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백제를 상징하는 무왕이 죽고 또는 뭐 의자왕이 죽고 백마강을 상징하는 용이 죽고 그럼 백제는 다 죽은 거예요. 다시 도달할 기운이 없어.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명리학적으로 보면 백제에서는 이제 그런 왕기가 사라졌고 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인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처지. 그러니까 그런 전설을 없애버려야지.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김일현이가 백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용왕이라고 써놓고 자기가 신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신지 아십니까? 신라 역사 중에 가장 유명한 용 전설이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문무대왕암입니다. 문무대왕이 누구냐? 문무대왕이 삼국을 통일한 왕이에요. 그 사람은 죽어서 죽은 후에 나라를 지키는 큰 용이 되어 불법을 받들어 나라를 지키려 하고, 그러니 나를 산에다 묻지 말고 저 바다에다가 묻어주시오. 크게 유명한 그 문무대왕 용암의 전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라의 왕은 죽어서도 그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제 왕은 죽어서 비켜? 이게 말이 되면서 그렇게 김일현은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무대왕 그 밑에 이제 그를 만난 신문왕이 거기다가 그 절을 짓고
그 용이 된 왕을 만났는데 그가 대나무를 줍니다. 피리를 만들어서 불었더니 이게 아주 완전히 뭐 병이 다 났고 비가 오라면 오고 뭐 아주 그 천하의 아주 그 유명한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향가가 됩니다. 이렇게 자기 조상의 나라의 전설은 살아있는 영,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고 후손을 지키는 영의 이야기를 남겨놓고 백제는 완전히 영을 죽여버린 얘기로 썼습니다. 이게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아니, 여러분들 조선조도 보세요. 세종 때 유명한 뭐가 있습니까? 용 노래 없습니까? 용비어 천가 해동용용이 나라사 일마다 천복신이 용이 한 마리도 아니고 6마리예요. 이렇게 국력신장을 위해서 역을 살립니다. 근데 백제용은 다 죽었어요. 자, 그러니 조룡대, 저주의 조룡대를 없애야 백제가 살고 부여가 산다. 그래서 저는 조룡대를 없애버려라 이런 제목으로 시를 하나 썼습니다. 조룡대를 없애버려라. 천리를 달려온 강물이 부서선 허리를 감돌며 잠시 숨을 몰아쉬는 곳에 수줍게 돋아난 바위 하나 있다. 바위는 언제나 강물에 몸을 싣고 하늘만 보다가 무수한 별을 세다가 바람과 놀다가 산사의 인경소리나 들으며 소라는 세속의 저만큼에서 그렇게 억겁을 침묵으로 산다. 그런데 누가 감히 저 무념의 순수로 사는 태고의 돌부리에 조룡대라는 더럽고 추악한 인욕의 문자를 새겼는가? 이제는 700년 대백제를 시삼하고 혼과 기백을 꺾으려는 한낱 정복자들의 날조된 거짓인 것을 아직도 조룡대란 저 피묻은 조주의 괴담을 중얼내며 사는 자는 또 누구인가? 역사를 왜곡하고 회치려는 것도 죄악이지만 거짓을 진실로 믿으려는 무지는 더욱 슬픈 죄악이다. 강이 웃는다, 돌이 웃는다, 하늘이 웃는다. 조룡대를 없애버려야, 조룡대를 없애버려라. 조룡대가 없어져야 백제가 살고 부여가 산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백마강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거 뭐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자, 백마강 얘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백마강은 그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지금 그 660년 그 시절, 그러게 또 고려 중기 그때도 백강 또는 백촌강, 웅진강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한자로 바뀐 얘기고 그 이전에는 뭐 서라벌도 있고 사비벌도 있고 여기는 사비 또는 사비하 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두로 썼죠. 근데 문제는 그 이두로 백마강을 뭐라고 썼을까는 없습니다. 다만 백강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고도 백준강이라고도 썼습니다. 근데 이 백강이라고 하는 이 백자가 옛날에는 흰 백자이기도 하지만 큰 백자, 크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강이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백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강은 그냥 흰 강도 아니고 뭐 백마고기로 잡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지역의 가장 큰 강. 그래서 이 지역의 가장 큰 강, 백강.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크다는 뜻으로 마자도 썼습니다. 마강. 여러분들 마충이라는 게 천마충. 천마충 하니까 뭐
천개 말이 무덤인 줄 아십니까? 아니, 천마총은 크다는 뜻입니다. 마상 크다는 뜻입니다. 마한 큰 나라라는 뜻입니다. 마자도 크다는 뜻입니다. 백자나 마자나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백마강이란 뭘까? 크고 크다는 강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크고 큰 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불렀겠죠. 그것을 고려시대에 조선조의 동북여지승남을 하면서 이 조선조 사대주의자들이 큰 강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백마, 잘됐다, 백마고기로 용을 잡았다는 얘기로 전설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당초 백마고기로 용을 잡았기 때문에 백마강이 아니라 원래 백마강은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크고 큰 강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덧붙입니다. 기왕에 백마강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백마, 흰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토테미즘, 옛날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이상을 동물로 상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군왕과 공, 근데 더 친빙성의 공주가 뭡니까? 웅진, 공나루예요. 공주 사람들은 그 강을 공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 사람들은 토테미즘에 의해서 그들은 동물, 공을 이상적인 그들의 어떤 이상적인 상징물로 생각하고 공강. 그럼 부여는 공주 사람들은 공으로 했다면 우리는 백마, 백마강. 그러니까 토테미즘으로 보면은 그런 그 하나의 빠르고 영리한 백마를 상징한 강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크고 큰 강, 그리고 빠르고 날쌘 그런 공강과 상징되는, 웅진과 상징되는 대조되는 이런 백마강으로 그 의미를 확정지차 우리가 역사를 만들면 되는 거죠. 어차피 전설이니까 홍문표의 전설은 새로 이렇게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게 타당하면 그렇게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백마강의 의미를 크고 큰 강, 그리고 날쌘 그런 그 백마, 공주의 공강이듯이 우리는 백마강이다. 자, 이런 것으로 의미를 확정 지면은 백마강의 의미도 살아나지 않겠나. 자, 그래서 저는 백마강이라고 하는 시를 또 한번 써봤습니다. 백마강. 맨 처음 하늘은 별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하늘에 물보따리 불어 강을 만들었다. 강은 산을 만들고 들을 만들고 사람들은 강가에서 역사를 만들고 꿈을 만들었다. 금강도 그랬다. 천리강강급이 지는 강물은 상도 땅을 돌고 돌며 비단 복산을 만들고 넉넉한 들을 만들고 고을마다 역사를 만들고 꿈을 만들었다. 공주는 곰의 꿈을, 부여는 백마의 꿈을. 그래서 공주는 예부터 금강을 웅진강이라 했고 부여는 금강을 백마강이라 했다. 백과마는 원래 크다는 뜻이니 백마강은 크고 큰 가람이라는 말이며 백마는 빠르고 힘세고 영리한 영물이니 백마강은 크고 빠르고 힘세고 영리한 가람이다. 그런데 이 신성하고 영험한 억년 역사의 큰 가람에 어찌 하찮은 중생들이 가증한 먹물을 뿌리고자 했는가. 소종방이 백마고기로 강령을 낚았기에 백마강이라 했다니 이 무슨 해괴한 개소리인가. 백마강은 소종방이 훨씬 예전부터 백강, 마강, 백마강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저렇게 넘실대며 중얼거리며 어르렁거리는 백마강의 세찬 함성을 들어라. 백마강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사비의 힘이고 번영이고 수호십니다.
무력의 패배는 한순간이지만 역사의 오용은 오래도록 동물이 되는 것. 아직도 적들이 깔아놓은 저주의 급판에서 어리석게 놀아나는 웃음거리가 있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제발 이제는 소종방위 괴담에서 벗어나거라, 지워버려라, 태워버려라, 갈기갈기 찢어서 강물에 던져버려라. 에세 물러가라 소종방위 잡귀야. 백마강은 창세부터 영원까지 크고 빠르고 힘차고 영리하게 부여인의 가슴에서 세계인의 가슴으로 세차게 요동치는 정신이고 맥박이고 믿음이다. 날에 치고 용트림질하며 날마다 하늘로 바다로 비상하는 불사의 용이다. 이렇게 백마강 얘기를 정리합니다.